2022-2023 시즌 첼시의 행보가 정말 많은 화제를 낳고 있어요. 미국인 구단주 토드 보일리가 이제 부임해서 많은 돈을 쓰면서 이제 투엘도 경질하고, 그리고 포터 감독도 결국에는 날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다음 시즌에 이제 지상 과제라고 할 수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어요. 네, 뭐 0대2 완패를 당했는데 사실 뭐 이거는 더 크게 졌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죠. 어떤 의미에선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램파드 임시감독 체제에서 최소한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순위를 만들다거나 혹은 팀을 좀 정비시키고 정식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8강 2차전을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순위 경쟁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아예 시즌 중에도 지금 램파드 감독이 계속 이렇게 연패에 빠진다면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영국의 일간지인 익스프레스, 솔직히 뭐 공신력이 높은 일간지는 아닌데, 여기서 나온 최신 보도를 보면은 첼시의 이제 새로운 감독 후보로 지네진 지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단이 올 경우에는 조금은 경험 있고 검증된 선수들이 첼시에 올 수 있다. 사실 보일리 구단주의 방향성은 어린 선수들 유망주로 이제 장기 토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계속 그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지니까 뭐 이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 바로 첼시의 풀백 출신인 글렌 존슨이 자신의 좀 의견을 낸 거예요. 네, 뭐 글렌 존슨 같은 경우는 뭐 그 로만 체제에서 첫 영입에 가까웠죠. 그렇죠. 예, 그때 로만 체제가 오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시즌에 영입했던 선수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첼시에서 뛰다가 포츠머스 임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서 다시 리버풀 갔다가 또 애매했던, 그러니까 빅클럽에서는 조금 애매했던 풀백이었고, 이 선수가 그 변기 훔쳐가지고 조금 화제가 됐던 예. 적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 선수는 사실 박지성, 이영표 시대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을 했던 오른쪽 풀백이고, 또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몇 경기를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름이 익숙하실 거예요. 뭐 맹활약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예. 그래도 포츠머스나 이런 데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어느 정도 준수하긴 했던 풀백이었다. 공격력이 좋았던, 수비가 안 좋았던, 그게 빅클럽에서 뛸 땐 발목을 잡았던 풀백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됐거나 첼시에 몸을 담았고, 또 첼시의 중요한 시기에 있었던 이제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런 선수 출신들이 자신의 이제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첼시가 워낙 좀 상황이 안 좋고, 특히 이제 드레싱룸에 문제가 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런 스타들을, 본인도 이제 그 첼시가 투자할 때 있던 선수기도 하니까 스타들을 휘어잡을 수 있고, 또 스타들이 오고 싶어하는 팀이 되려면 지단을 선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익스프레스는 이 글렌 존슨의 말을 이제 빌어서, 지단이 오게 될 경우 그러면 또 좋은 선수들이 영입되지 않겠느냐. 특히 지단 네. 감독 본인의 운영 성향이 레알에서도 유망주를 주전으로 쓰기보다는 이제 완성된 선수를 쓰고 싶어 하니까. 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제 지단 체제에서 영입하게 될 6명의 갈락티코라고 그렇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왜 이 소식을 굳이 전했느냐, 여기에 또 김민재 선수 이름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포지션별로 어떤 선수를 이제 지단이 부임할 경우 데려올 것이냐라고 이제 관측한 기사인데, 골키퍼는 얀 오블락 이름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현재 케파가 잘해주고 있고, 또 맨디는 못 나오고 있는데, 맨디는 나갈 거란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저는 뭐 지단이 부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부임한다면은 그러면 케파가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케파가 지금 굉장히 잘하니까 무슨 소리냐, 케파가 주전 골키퍼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단이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했었을 때 그때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케파를, 그때는 바이아웃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영입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단이 반대했어요. 지단이 반대해가지고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때 케파가 빌바오와 재계약을 하면서 바이아웃 금액이 8천만 유로로 올라갔고, 거기서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가 쿠르투아를 영입하니까 첼시가 급하게 8천만 유로 땡겨가지고 영입한, 어떻게 보면 운명의 장난이 이때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지단이 첼시의 운명에도 꽤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거나 이제 지단이 온다면 케파를 정리하면서 오블락을 데려오겠다라고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항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가 언급된 건데, 여기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일단은 나폴리가 이제 김민재를 영입한 이유가 첼시가 이제 쿨리발리를 영입해 갔기 때문인데, 그게 지난 여름의 일인데, 오히려 쿨리발리의 경기력은 비판을 받고 있고, 김민재 선수가 떡상하다 보니까 이제 첼시가 오씨 뭐야, 얘 쿨리발리 그 대안인데 더 잘하네? 그럼 우리가 애를 데려와야겠네. 그래서 바꿀 수 있다. 네, 뭐 거기다가 이제 쿨리발리가 이번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뭐 그리고 포파나도 좀 털렸죠,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게다가 이제 챔스 명단에 등록되지 못한 바디아 시리즈 왼발잡이로 왼쪽 센터백이 가능한 선수이긴 한데, 솔직히 이 선수를 이제 그렇다고 주전에 붙박이로 가기에는 조금 이제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김민재 선수를 첼시가 노릴 수 있는 상황은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가운데, 이제 미드필드의 또 영입 대상들을 보면 토니 크로스, 데클란 라이스, 주드 벨링엄이 좀 언급이 됐어요. 예, 일단 토니 크로스는 접고요. 예, 물론 뭐 여기서는 뭐 지단 감독과의 뭐 교연 인연 때문에 뭐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로스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은퇴하면 은퇴했지 다른 팀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크로스는 그냥 절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 저도 뭐 이게 은퇴를 하면 했지 다른 데를 안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안첼로티 감독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워낙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좋은 기억도 많이 했고 또 이 이상의 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뒤에 굳이 어디를 갔을 때 좀 이제 거의 사실 황혼기인데 뭐하러 이제 내가 고생을 하냐. 거기다가 토니 크로스는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생각도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네.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원래 지금 예상보다 더 오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사실 계속 은퇴한다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굳이 또 새로운 적응을 해야 되는 첼시로 갈까. 원래 그 크로스가 조만간 은퇴하겠다라고 할 때마다 레알 마드리드가 재계약해가지고 붙잡은 거예요. 1년씩 늘려갔는데 예. 어찌됐거나 뭐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크로스도 이미 뭐 돈 때문에 이렇게 뭐 본인의 그 인생 향로를 바꿀 것 같지 않아서 배제하고요. 주드 벨링엄은 이미 보도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선수가 첼시가 원할 수는 있지만 워낙 많은 팀들이 동시에 원하고 있는 데다가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챔스를 못 나가는 팀에 벨링엄이 가진 않을 것이다. 레알도 원하는데 첼시를 왜 가냐. 네, 그리고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를 못 가는 팀으로 벨링엄이 선택을 한다면은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리버풀을 가겠죠. 네, 근데 리버풀조차도 지금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기 네. 때문에 첼시는 더더욱 아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선수는 데클란 라이스예요. 네, 라이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라이스 자체가 이제 첼시 유스 출신으로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네. 거기다 마운트랑 절친이어서 만약에 마운트랑의 재계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항상 첼시 팬들이 꿈꾸는 라인이거든요. 마운트 라이스 라인이. 게다가 이제 사실 다른 팀들도 원하긴 해도 지단 감독이 만약 첼시에 와서 라이스한테 함께 하자고 하면 사실 지단이 이게 미드필더들에게는 다 그 엄청난 영웅이거든요. 네. 당연히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이 익스프레스 보도의 신빙성을 굉장히 깎아먹는 무엇보다 치명적인 항목이 바로 해리 케인을 무슨 노릴 수 있다. 사실 토트넘이 맨유를 보내는 것도 꺼려하는데 지금 직접적인 라이벌로 여겨지는 런던의 첼시로는 절대 안 보내고 케인 본인도 본인의 토트넘에서 유산을 위해서라도 첼시에 간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무슨 이거 왜 넣냐.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못 가는데. 그렇죠. 예. 심지어 지금 토트넘보다 순위가 낮은데 예. 말이 안 되지만 이제 대신 이제 김민재 선수랑 연결되는 거나 쿨리발리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나폴리랑 첼시가 그래도 거래를 좀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최근에 언급이 됐던 이제 오시멘 같은 경우는 뭐 좀 가능성은 있다. 네, 뭐 오시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죠. 그리고 네. 뭐 이전에 조르지뉴도 거래를 한 적이 있고 하죠. 예, 그렇죠. 나폴리하고는. 그런 가운데 이제 첼시가 여름 이적 시장에 분명히 뭐 이미 너무 솔직히 선수를 많이 영입했고 선수가 많아요. 사실 포터 감독이 그래서 훈련할 때 선수가 너무 많아서 훈련시키기 힘들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입이 좀 필요한가요? 영입보다는 첼시는 정리부터 필요해요. 예.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할 선수들 싹 정리하고 나서 영입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만은 뭐 일단 공격수는 그래도 영입을 무조건 해야죠.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여기도 공격수예요. 왜냐면 골을 넣지 못하니까. 네, 사실 뭐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펠릭스와 스털링이 어떻게 보면 가짜 9번에 가깝게 네. 경기를 한 것이고 평소 경기에서도 하베르츠를 가짜 9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오시멘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선수가 되든지 물론 뭐 이제 다트로 포파나가 있긴 한데 뭐 이 선수는 거의 뭐 걔는 이게 네. 기본 실력 자체가 안 된다는 평가예요. 기본기가 떨어진다는 네.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스쿼드가 방대해도 스트라이커는 사야 된다. 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캉테가 좀 부상이 잦아지기도 했고 또 엔소를 영입하긴 했지만 코바치치도 조금 이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엔소가 아무래도 조금 수비적으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첼시 팬들의 로망이거든요. 라이스 영입은. 그래서 이제 라이스는 무조건 영입하고 싶어하죠. 문제는 이제 라이스도 워낙 이적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첼시가 그 이전까지는 항상 첼시에서 뛰고 싶다는 식의 그런 발언들을 하긴 했었어요. 네.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나가던 시기고 그렇죠. 지금은 아닌데 단순한 유스 출신의 그 정에 기대기에는 이제는 조금 힘든 상황인 거는 사실이죠. 예, 물론 맨유, 리버풀 이런 팀들도 중원 보강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사실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수비 라인 쪽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수비 라인도 이미 뭐 바디아실 영입, 포파나 영입에다가 쿨리발리까지 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꼭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가장 영입이 필요 없다는 얘기들이 지배적이긴 해요. 그렇죠. 예, 하지만은 뭐 한다면은 뭐 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게 일단 티아고 실바는 나이가 너무 많고요. 이제 예. 40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쿨리발리는 부상도 많고 와서 그렇게 뭐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있고 푸파나는 나왔을 때 괜찮았어요. 여태까지는. 예. 근데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결국은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고 바디아시도 아직 어린 선수니까 예. 뭐 그러니까 뭐 영입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땐 최후 순위긴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쿨리발리
관리를 정리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티아고 실바 외에 바디아 실바 포파나보다는 조금 더 경험 있는 센터백이 필요하니까 그런 선수들 중에서는 또 애초에 그 정해진 가격도 있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모든 얘기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에는 후임 감독이 결정이 돼야 돼요. 정식 감독 누가 될 것이냐. 최심판 후임 감독 배당률을 보니까 역시나 뭐 사실 뭐 실제로 접촉까지 있었던 나겔스만과 루이스 에니케가 가장 유력하죠. 예, 뭐 그렇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램파드를 임시 감독으로 부임하게 한 거라는 얘기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여름에나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감독들이 지금 당장 부임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램파드로 이번 시즌 땜빵하고 그러고 다음 시즌부터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승부수를 던진 거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이어서요. 근데 이게 땜빵이라는 땜빵 하려고 왔는데 땜빵이 더 커졌어 지금. 포터를 패고 이제 이걸 좀 수습한 다음에 조금은 지금 채워넣고 정식 감독을 부임하려고 했는데 이 램파드 감독이 계속 그렇게 지게 되면 당장 데려와야 된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나겔스만도 1차적으로는 여름에 오고 싶다고 했고 엔리케 감독도 이제 미팅을 했지만 드러난 얘기를 보면 나도 여름에 부임을 선호한다고 하다 보니까 램파드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램파드를 또 보내면 뭐 살토르 다시 임시 감독을 할 수도 없고. 그때가 근데 가장 경기력이 좋았어요. 포트넘하고 나서. 차라리 그게 나을까요? 리버풀전은 경기 내용은 압도했거든요. 골을 못 넣어서 문제였지. 그런 가운데 뭐 다른 후임들을 보면은 뭐 이제 마르셀로 가이아르도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현재 드리블러였는데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성과를 냈지만 사실 이 사람을 중도 부임까지 무리해서 데려오기엔 또 리스크가 크잖아요. 가이아르도 같은 경우는 매우 평가가 높긴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유럽 무대에서는 한 번도 감독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리베르플라테에서만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부임시키기에는 리스크가 있죠. 물론 뭐 첼시가 지금 프로젝트 팀이니까 같이 감독도 프로젝트형으로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전 그 가이아르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뭐 보고 싶긴 해요. 하지만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나겔스만, 루이스 에니케가 여름에 못 와서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인데 가야르도다? 이건 좀 무리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브렌단 로저스가 이제 레스터시티에서 경질돼서 놀고 있긴 한데 지금이 아마 로저스가 감독 경력을 시작한 이래 가장 평가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로저스도 첼시의 눈높이에는 맞진 않는다라고 보이긴 하죠. 물론 뭐 로저스도 유망주들을 키워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어서 프로젝트형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주가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존 테리 이름이 나온 게 황당한 건데 왜냐면 존 테리는 애초에 이제 프랭크 램파드 임시 감독이 됐을 때 수석 코치 소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을 했고 또 그 과정에 본인이 기분 나빠한 게 팬들이 오히려 무슨 존 테리가 코치야 아까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그런 반응도 있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현재 그 첼시 여자 축구팀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겠죠. 이건 거의 뭐 리얼 블루 막 이런 정책이 가깝기 때문에 안 됩니다. 램파드 테리 이거 안 됩니다. 레전드 선수 시절 이름값이라도 지켜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에고 시메오네하고 지네딘 지단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시메오네 감독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솔직히 좀 결별하고 싶어 하지만 워낙 고액 연봉이 보장돼 있는 1년이 있다 보니까 시메오네가 안 떠나는 상황인데 사실 첼시가 뭐 큰 돈을 준다고 하면 올 수는 있어요.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시메오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제발 데려가 주길 바랄 겁니다. 원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현재 그 시메오네의 고액 연봉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를. 원래 그래서 루이스 엘리케를 부임시키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하지만은 시메오네가 원래는 떠나겠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와서 그럴 줄 아는데 갑자기 안 떠나겠다가 돼가지고 지금 좀 애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라는 그림이긴 하죠. 다만 첼시에 말씀하신 그 성향 프로젝트형 감독을 찾는 부분에 봤을 때는 시메오네는 맞지 않는다. 그렇죠. 프로젝트형 감독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지단 같은 경우 저는 뭐 가능성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지단 같은 경우에는 원할 수는 있어요. 많은 팀들이 실제로 원해요. 근데 지단 본인이 뭐 무리수를 두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이제 포체티노, 데체르비, 아모링, 무리뉴는 사실 첼시가 오퍼하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데체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터의 사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신중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현재 배당이 좀 떨어진 건 그것도 있을 거예요. 데체르비 감독이 자기 브라이턴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브라이턴에 남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건데 저는 그거는 이제 이번 시즌까지인 거고 다음 시즌은 또 가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면 배당에 조금 변동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데체르비는 왜냐면 빅클럽들이 다 노리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제 데체르비 입장에서도 아니 시즌 중에
브라이튼의 포터가 첼시로 갔는데 나까지 또 가면 이건 거의 코미디거든요. 예, 본인도 그건- 우스워지고. 그리고 또 3, 4위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남겠다라고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죠. 도리어 이때 나 떠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모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뭐 언급 정도 됐다는 사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무리뉴 감독은 로망이죠. 그냥 이제 그 첼시의 좋은 기억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뭐 접촉은 했을 수 있지만 많은 옵션들이 무산될 경우에 한번 무리뉴 감독 복귀라도 해볼까 이런 정도기 때문에 후순이라고 보니까 결국엔 이제 실질적으로 나겔스만 엔리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나겔스만이든 엔리케든 여름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첼시는 지금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램파드 체제로 4연패 5연패 간다 이러면은 이게 뭐 당장 챔스 진출 희망이 없어지든 말든 팀 분위기상으로도 팀의 가치상으로도 바꿔야 되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강등권하고 승점차가 크게 나지 그렇죠. 않기 실제로 때문에. 강등권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예, 내려갈 수도 있죠. 예, 그럴 경우에는 나게스만이건 엘리케건 바지끄댕이라도 잡아 끌면서 무조건 데려와야죠. 예, 그러니까 여름에 지금 안 돼. 우리 팀이 지금 상황 안 보이냐? 지금 그냥 와라. 아니면 뭐 로저스 같은 감독한테 임시 감독만 5경기 돈을 많이 주게 대신 예. 경기당 예. 뭐 고액 페이 뭐 이런 근데 로저스도 사실 레스터에서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네, 정말 그렇죠. 예.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저희보다는 보일리 구단주를 비롯한 첼시 운영진이 더 머리가 아플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정말 저희가 그 생각하는 램파드 4연패 5연패가 되면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뭐 디애틀레틱이든 맨로 기자든 얘가 나올 거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한준 기자가 막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 4연패 5연패 당하면은 뭐 그럴 그렇죠. 거다라고 예.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되진 않는다라고 했고 실제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왜냐면은 일정도 죽음의 일정이어서요. 그렇죠. 예. 예. 사실 실제로 이거는 어떤 이 정도 졌으면 뭐 반등하겠지라고 할 수 있는 상대 팀이 아니에요. 그 팀도 또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첼시의 상황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축구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첼시 구단 역사상으로도 근래 들어 가장 흥미로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벼랑 끝에 있는 그렇죠. 거죠. 백척간두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주말 첼시 경기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어질 첼시 경기들도 주목해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